안녕하세요. 김유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무형자산에 대해서 강의 드리겠습니다. 무형자산. 페이지가 106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다고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이제 영어로는 인자를 붙입니다. tangible 이제 유형자산은 tangible이라고 그러고 형태가 있으니까 tangible, 없으니까는 아에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intangible. 그래서 형태가 없는 것을 intangible asset. 그러니까 그래 물리적 실체가 없다 그랬어요. 첫째 특징이 이제 뭐냐? 물리적 실체가 없다. 물리적이라는 말은 딴 말로 구체적 이런 말 같은 뜻입니다. 실체가 없다. 대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없으니까 뭐로 나타나요? 권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전부 다 권자가 들어갑니다. 권자가 안 들어가는 게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다 권자 들어가요. 그래서 권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잖아요. 미래 효익, 미래가 어떻게 될지 효익의 그 가치, 미래 효익의 가치. 그러니까 미래의 효과라고 그러죠. 미래 효익, 효과가 효익이나 같은 거죠. 이익이 생기는 것이 효과적인 이익이라는 뜻으로 효익이라 줄였는데 미래 효익의 가치, 이런 가치나 또는 뭐냐면은 시기, 가치 또는 시기가 입증이 어려워요. 입증이 어렵다. 입증이라는 건 증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증명을 입증이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특징인데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 책에 잠깐만 제가 그 기업회계 기준서를 보겠습니다. 기업회계 기준서 기준에는 뭐냐면은 그 무형자산은 생산이나 영역을 제공, 타인에게 임대 또는 관리를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고, 세 번째가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다. 첫째가 이제 뭐냐면 식별 가능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식별 가능합니다. 요거 식별이라는 건 식별은 구별이란 말로 같은 말이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기업이 통제할 수 있어요.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기업이 다룰 수가 있어야 되지. 기업이 못 다루는 거다, 자기 기업 못 다루고 남이 다룬다. 그러면 이건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미래 효익이 있어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비화폐성 자산이에요. 비화폐라는 건 돈으로 교환이 안 되죠. 비화폐성 자산. 돈으로 교환이 안 돼요. 그냥 돈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유동자산 중에서 현금은 이라든가 유가증권은 화폐성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현금 가치로 나타나는 이거는 안 나타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비화폐성 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비, 권리 임차금, 임차 권리금,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거기 무형자산 인식 기준을 읽어보시면은 창업비, 개업비 이런 것은 그 발생 기간에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선 하나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지만은 하나의 권리로 나타납니다. 다 보면요. 거기 책을 보시면 영업권, 개발비는 이제 비용이 아닙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개발비는 좀 거액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무형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경상개발비는 또 아니에요. 개발비는 좀 이따 다루기도 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재산권 이런 거 보면 광어권, 어업권 이런 것들 전부 다 권자가 들어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특징은 권자가 많이 들어가 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권자인데 영어로 그냥 소프트웨어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프로그램 저작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너무 길죠. 자, 첫째 영어권 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영어권을 보면 영어권을
영어로 이렇게 써요. good will 그럽니다. good 하면은 좋다 이런 뜻이죠. 영어권이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영어권은 이게 내부에서 영어권이 뭐냐 잘 모르시죠? 모르시면 권리금이라고 사회에서는 말을 합니다. 권리금. 권리금. 그걸 영어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권리금이란 말은 일반 사회 용어고 우리가 회계학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영업권은 이제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어권이 있어요. 내부 창출된 영어권.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구입한 영어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외부에서 이제 구입한 영어권이 있어요. 외부 구입한 영어권.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창출된 영어권은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불인정. 그런데 외부에서 구입한 차입금은 영어권으로 인정합니다. 이것만 인정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영어권을 샀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소위 뭘 한다 이거요? 식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인정하겠다. 식별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내부에 창출한 건 너희들은 나 이거 식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 구입한 영어권은 인정받고 무형자산으로 인정해주고 내부에 창출한 영어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정 안 되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시험 문제 나올 때 내부에 창출된 영어권이 얼마고 외부에서 매입 시 영어권이 얼마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는 영어권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할 때도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비예요. 개발비. 여러분 개발비 이제 하는데 개발비는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개발비 있어요. 그런데 맨날 들어가는 개발비가 있어요. 맨날 들어가는 개발비는 우리는 경상 개발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위 이거 경상.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개발비라고 하는 이 개발비 있어요. 연구 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 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상 개발비 말하고 이거 R&D라고 영어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R&D,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라고 영어로는 표현하는데 이러한 R&D는요, 연구 개발비는 R&D 연구 개발비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한 뭐예요? 무형자산에 들어가는 거고. 맨날 들어가는 거 있어요.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이라는 건 일상, 정상. 경상이란 말은 정상을 말하고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경상적 개발비. 이것은 이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비용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영업의 비용인데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것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디벨로프먼트 코스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한 비용이 있어요. 이거 이것은 이제 개발해서 이때 개발할 때는 개발비에 들어가지만은 무형자산 들어가지만 만약에요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소프트웨어라고 처리하면 됩니다. 이건 영어로 그냥 써요. 할 수 없이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내부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그 원가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요. 외부에서 구입한 것만 이제 소프트웨어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말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대부분 소프트웨어니까요. 컴퓨터 없이는 이제 소프트웨어란 말이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자, 산업재산권을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는 빼고 산업재산권. 요 산업재산권은요, 시험이 잘 나오죠. 첫째는 뭐가 있어요? 우선 특허권이에요. 특허권. 특허권은 특허청에 특허를 낸 것을 특허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일종의 발명품이죠. 이건 특허권은 발명품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모방이 아니고 발명품이에요. 두 번째 이제 실용 시단권이 있어요. 편하게 쓸 수 있다 이래요. 옛날 주전자에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이 꼭지에 나온 거 있죠. 넘어지지 말라고. 그게 선악 주전자였는데 그들이 그거 한 10년간 그 실용 시단권 때문에 딴 주전자가 팔리질 않았는데 그동안 잘 팔아먹었죠. 기술 개발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딴 10년이 딱 끝나버리니까 망해버리는 대표적인 선악주전자. 돈 벌 줄만 알지 그들은 기술 개발할 줄 몰랐던 것이죠. 기업은 기술 R&D
여기 말한 대로 이 R&D, 기술 개발비라는 이런 데 투자하지 않으면은 망합니다. 안주하는 기업이 10년을, 심지어 30년을 못 가요. 한 세대를 못 갑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술은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용신학과는 이제 거기서 일정한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배타는 딴 사람이 쓰지 못하게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실용신안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자인권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디자인권, 옛날에는 의장권이라고 그랬어요. 의장권 같은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의장권인데 이제 영어가 도입되니까 디자인권으로 이제 법을 바꾼 겁니다. 예, 넓은 의미에서 디자인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의장권이라는 건 좀 이제 현대 쓰고, 우리가 서비스란 말을 번역하기 힘들잖아요. 영역이란 말이 제일 가까운데. 근데 디자인하고 의장은 껍데기 나타나는 건데, 디자인은 사실 나타나지 않는 속에까지도 예, 표시를 하고 또 디자인도 상당히 분야가 다양해서 상표도 디자인에 들어가면서 또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로 아주 넓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디자인은 뭐 조각에도 들어가고요, 뭐 기계에도 들어가고 하도 쓰임이 많기 때문에 이 디자인권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이제 글자를 뭐 무슨 갈비집 하면 무슨 갈비 뭐 하고 무슨 이런 고깃집은 무슨 고기 이런 상표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SK하고도 이거 상표권에 들어가는 거, 롯데도 그렇고요. 아무나 쓸 수 없죠. 상표법에 의해서 등록돼야 돼요.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표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산업재산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업재산권은 몇 가지다?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 객관식으로 간혹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타 무형자산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광업권하고 어권. 광업권은 뭐예요? 광업권은 이제 광물을 캐는 겁니다. 캐는 걸 캐가지고 이제 우선 광업권을 설정해가지고 이제 캐는 걸 또 채굴권이라고도 하는데 이 같은 말이고, 고기는 이제 어업권이죠. 고기를 잡는 걸 어업권이고, 고기를 뭐 기르는 것은 이복권. 고기를 뭐 이복권, 양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수산업법에 의해서 또는 광업법에 의해서 하고요. 남의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 남의 땅을 돈을 주고 쓰거나 이제 자기 권리에 의해서 지상권 같은 걸 형성해 가지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우리는 차지권이라 한다. 남의 땅을 차용해서 쓴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이제 빌차자, 땅지자, 땅을 빌려서 사용한 권리다. 그래서 차지권이요. 그래서 임대료라는 게 이때는 이제 바로 임대료라 그래서 지대, 돈을 이제 땅 쓰는데 빚은 돈을 지대라 그러는데 이 지대를 내고 차지권을 쓰고, 남의 땅에다 길을 낸다잖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때를 우리는 뭐냐면 지상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권. 예. 지상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라이센스. 여러분, 라이센스는 이제 면허 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면허 낸 라이센스, 면허 낸 것 여러 종류 있겠죠. 그럼 프랜차이즈인데 여러분들 그 체인점이라 하지 마세요. 우리말로는 가맹점인데, 가맹점이라 괜찮아요. 가맹점인데 그냥 프랜차이즈 좋아요. 체인점은요, 그 슬랭입니다. 슬랭. 그건 속어예요, 속어. 그 뭐 체인점 나도 체인점이라고 합니다만은 프랜차이즈 또는 우리말로 순수한 우리말로 가맹점. 이것도 무형자산에 들어가, 거기에 들어간 돈.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커피숍이나 통닭집들이 요새 많이 있겠죠. 프랜차이즈가. 그 다음에 저작권. 예,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임차 권리금. 예, 임차할 때 이제 권리금을 내는 권리금. 이런 것도 무형자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보시면은 이제 이 무형자산은 어떻게 회계 처리했냐 한번 살펴보고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째요,
무형자산 회계 처리를 보면요. 취득시는 첫째 취득할 때는 뭘 사요? 예를 들면 산업재산권을 할까요? 특허권을 할까요? 뭐 산업재산권을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차변에 나오고 대변에는 현금 주겠죠. 나는 대표님 현금입니다. 외상으로는 뭐 안 주고 뭐 어음을 줄 수 있죠. 그러면 뭐 지급보험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보험이 아니라 이제 이때는 이제 뭐라고 쓸까요? 미지급금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뭐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일단 괜히 이제 그쪽으로 다뤘네요. 그다음에 취득시 회계 처리가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상각할 때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이 상각을 보시면은 책에 보시면 상각시 이제 이때는 감가상각이란 말을 안 붙인다 그랬어요. 그냥 상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이제 회계 처리가 항상 취득시, 상각시 해야 돼요. 우선 뭐냐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기업의 기준에서는 정액법을 사용하여 상각을 하도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은 이 다음 표와 같이 무형자산 내역연수를 합니다. 보통 제일 간 것이 20년인데 여기 이제 책에 보면 50년짜리도 있습니다. 댐 사용권은 50년이에요. 영업권, 뭐 디자인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상표권, 특허권 빼고요 5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실용신앙권은 이게 옛날에는 10년이었었어요. 아주 옛날에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 영업권 이거 이제 개정 아주 옛날에 또 개정된 겁니다. 한 번 더 개정됐는데 특허권, 영업권 이거 해적 광물 뭐 채취권 유로도로 관리권, 수리권, 전기, 가스 공급 시설 뭐 이런 것 등등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권도 10년입니다. 그 상각 내용 연수가. 그 다음에 광업권은 20년이에요. 정신 전화 시설 이용권. 요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전화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용 측선 이용권, 하수 종말 처리장 관리, 이 수도 시설 관리권 이런 것들은 20년, 댐은 40년. 근데 이런 건 상각을 해요. 상각은 정액표로 상각하니까 바로 나눠주면 10년이면 10으로 나눠주면 되고요. 20년이면 20으로 나눠주고 5년이면 5로 나눠주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것은 이제 산업재산권 중에서 뭐 특허권이면 특허권 쓰고요. 뭐 없으면 그냥 산업재산권이라 쓸까요? 그러면 산업재산권, 광업권 뭐 아무거나 쓰십시다. 일단 없어서 내보내고요. 요걸 그러면 10분의 1이면 10년이라 산업재산권 중에 특허권이니까 10년이니까 10분의 1만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무형자산 상각비 이렇게 해서 차변에 10분의 1, 10년이라면 10분의 5, 예를 들면 뭐 실용신학권 5년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쓰면 계산해서 내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유무형자산의 비교로 있겠습니다. 책에 있는 것으로 살펴봄으로써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 유형자산은 구체적 형태를 지닌 영업용 자산이라고 거기 써졌고요. 무형자산은 구체적 형태는 없으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이 이용되고 인정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을 함으로써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비유동자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에는 뭐 우리가 이제 기타 했으니까 첫째는 뭐냐? 유형자산에 안 들어가고 비유동자산 중에서 유형자산에 안 들어가고 투자자산에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안 들어가요? 무형자산에도 안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안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 여기 비유동이 있잖아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요거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걸 기타라고 그랬습니다. 요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분류하기 성격상 분류하기 안 들어가니까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했는데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 자, 여러분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금 내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우리가 2년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액은 남의 이제 건물이나 땅 이런 것을 빌려서 사용할 수 있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임차보증금이 있어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 뭐예요? 자, 우리가 2년 동안 이제 임차보증금은 보통 내는데 건물을 빌리면은 월세, 월 임대료가 1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이렇게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면 뭐 2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에 20만 원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임차 보증금이에요. 이렇게 임차 보증금. 그러니까 빌딩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임대 보증금이라고 이렇게 사회에서 말을 하는데 실제는 임차 보증금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건물주에서는 임대 보증금이고 내 입장에서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임차 보증금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영업 보증금이 있어요. 뭐 영업 보증금. 영업 보증금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뭐가 될까요? 뭐 영업을 위해서 거래 보증금 이런 것도 있어요. 영업 보증금, 뭐 거래 보증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보증금 걸어놓습니다. 뭐 1,000만 원, 뭐 2,000만 원 이렇게 걸고 뭐 출판사 뭐 대리점을 한다든가 그 전자 대리점 뭐 여러 가지 대리점을 할 때 영업 보증금을 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기성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 예상 매출금이나 이 받을 어음 이것을 우리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장기성 매출 채권. 장기성 매출 채권. 그래서 장기 예상 매출금, 여기는 장기 예상 매출금이라든가 또는 장기 받을 어음 이런 것을 우리는 장기성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노래를 안 불렀죠? 노래 한 곡 더 부르고 할까요? 자, 노래는 끝날 때는 조용히 말없이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걸로 무형자산을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편히 쉬십시오.